제가 링하면 생각나는 거는 TV에서 머리를 그렇죠. 얼굴이 안 보여. 일단 머리가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TV에서 이렇게 뭐 네 발로 걸어 나와서 그렇죠. 하는 그 공포, 예, 충격적인 그 장면, 네.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 우물에서 나온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물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네. 칙칙한 화면과 뭐 그런 건데. 약간 기계스러우면서 뭐 이렇게 무슨 맞아요. 로봇 브레이크 댄스 추듯이 각기 춤을 추듯이 이렇게 오는 장면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소개했는데요. 오늘 진리자판기 팟캐에서 거의 뭐 멤버처럼 모시고 있는 전화 연결을 자주 하는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는 혁이라고 했더라고요. 혁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진주에서 올랐습니다. 혁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고정. 반고님. 강제 반고정. 링이라는 걸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좀 무섭습니다. 뜨든 다시 못 봤어요. 그래서 소설이죠. 이쪽 호러에 네.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일본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한때 붐이었고 그리고 영화로 나왔다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설이 원작이라고요? 네, 원래 소설의 원작이고요.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소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그때 책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막 신문을 보고 계시는데 뭔가 그때 카피라이트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 바이러스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이제 과학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가니까 이건 또 공포소설의 느낌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소설도 대흥행을 했고 그다음에 영화도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일본에서도 한 8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시리즈가 800만 시리즈 자체가 800만 명 이상이 이제 봤다라는 봤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영화를 봤다. 사실 그러니까 영화를 본 거죠. 영화를 보고 아마 책을 산 거는 책이 800만 원까지 팔리기는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저는 일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많아도 막 엄청나게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지금도 이제 이게 리메이크가 돼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링 바이러스 이렇게 리메이크가 됐는데 원작만 못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아서 도리어 이제 이 원작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알고 이제 또 가면 또 그래 이제 최근에 또 링스라고 하는 그 리메이크 작품을 보신 분들은 또 이게 링에 대해서 또 제대로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링 영화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하지 않았었어요? 했었죠. 그죠. 그래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마 일본에서 한 만큼은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야. 맞아요. 너무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링이라는 영화를 한번 오늘 좀 원작부터 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쭉 소개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그런 얘기가 좀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로 출발했다. 그리고 부제가 바이러스였다? 바이러스죠. 전염성이 있군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병에 대한 그런 그렇죠. 이게 링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스즈키 코지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스즈키 코지는 원래 SF 소설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SF 소설을 원래 쓰던 사람이고 거기로도 작품성이라든지 뭐 필력이 좋아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그래서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포 소설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마 영화를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에 그랬나? 비디오에 굉장히 괴기스러운 영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는 거죠. 뭐 심장마비?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은 뭔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질려 있는 모습을 하고서 이제 죽어 있다라는 묘사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아사카와라는 기자죠. 신문 기자가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놀러 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 비디오를 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비디오의 진실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링 첫 번째 시리즈의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링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영상의 형태로 전염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사다코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상에서는 극중 네.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원령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원한을 바이러스로 바꿔서 그 비디오에 담은 것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 참 일본은 이 월령에 대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이 원한 맺힌 영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원신이라죠, 원신. 예. 예. 근데 이제 원령 공주도 이제 그 한자를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노노케 원자가 우리가 쓰는 그건 다른 거예요? 아니 원한할 때 원한할 때 원자를 똑같이. 원령 공주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간들이 자연을 침범해서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자연을 지키는 자연신들, 동물신들이 원한을 매치해서 이제 복수신, 원한신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령 공주인데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신의 딸인, 그러니까 사람인데 늑대의 신에게 길러져가지고 똑같이 자연신의 입장에서 동물신의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원령 공주는. 그게 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인간 문명과 이 자연의 대결 구도가 이제 펼쳐지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 사니까 또 이 문명과 이 대자연은 파괴돼 가고 또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이 아이러니한 뭐 그런 게 좀 거기 드러나는데 그 링은 그거보다는 이제 원한 맺힌 어떤 사람의 그런 강력한 염력?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전개로 보여지던데. 네네네. 실제로 그 사다코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엄청난 이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등장해요. 자기 어머니도 이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헛소문을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괴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사다코의 어머니는 화산에 떨어져서 죽어요. 화산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이렇게 죽거든요. 하필. 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데다가 또 사다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떤 병명인데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생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의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고 그런 데다가 본인은 이제 초능력이 굉장히 또 강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땐 트랜스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이제 연극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서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막 주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크 에너지죠. 그러니까 어두운 에너지가 어떤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다코를 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다코가 그 소설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거는 제가 저기 본 것 같은데 신비. 네, 서프라이즈에서도 2012년도에 이게 에피소드 방영이 되긴 했었어요. 그게 내 이거 이제 거의 실제에 비슷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맞아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그 서프라이즈가 뭐 진실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때 좀 논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스즈키 코지가 말씀드렸지만 SF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과학이라든지 문명에 대해서 특히 또 작가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실증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다코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했어요. 모티브를 실제로. 다카하시 사다코라고 하는 초능력자가 일본의 이제 영능력자 열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런 염상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링 작가보다는 서프라이즈 작가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링의 제목이 왜 링이에요? 바이러스의 형태가 이제 동그란 링처럼 생겼어요. 이게 실제 그 바이러스가 실제 그 유전자 뭐 RNA 형태로 뭐 보통 돼 있고 할 텐데 플라스미드라고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해요. 그럼 정확하게 이 작가는 정말 이걸 바이러스로 설정을 한 거네요? 부제 자체가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영상이라든지 마지막에 가면 어떤 그 영상 내용이 담겨있는 수첩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제 링 바이러스를 이때까지 산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게 진짜 이 스즈키 코지 작가의
그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제 열어내는 능력이 엄청나요, 진짜. 링 바이러스가 원래 비디오의 형태에서 비디오만 벗어 감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첩을 만지는 것만으로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1편에서 아사카와가 이제 링 바이러스를 이제 말 그대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고 전달을 하면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복사를 해야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아사카와의 동료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다카야마 류지라고 하는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의 전이 형태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로 봤을 때는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전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다른 개체에 옮겨져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바이러스가 형태가 바뀌면은 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카야마 류지가 이거는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다카야마 류지는 1편에서 죽어요. 1편에서 죽게 되는데 비밀을 자기가 알고 이제 다잉 메시지를 자기 몸에 남겨놓고 죽어요. 근데 그게 2편에서 자기 친구인 안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지금 뭐 내용을 다 이야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링의 세계가 바로 버추얼 리얼리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논리적인 모순을 보고 다카야마 류지는 이 세계가 가상의 세계였고 나는 내가 가상의 세계의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수첩으로 바뀌어도 혹은 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돼도 이게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의 하나의 오류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류지는 이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자기의 다잉 메시지라든지 이런 어떤 사다코라고 하는 사다코가 말 그대로 엄청난 버그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버그를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세계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세계와 실제 세계가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편까지 끌고 가는데 와 정말 저는 처음에는 이게 공포소설로 그냥 뭐 사다코라는 진짜 이 존재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설 본 사람들 중에서는 저 이거 임신 중인데 제가 이걸 봤는데 혹시 뭐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는 사회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호러물이다, 공포물이다 이렇게 출발했다가 바이러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어떤 전염병의 세계인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우주론이 투영되는 거예요. 우주론이 그렇죠. 투영되고 그러면서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 이 우주도 홀로그램의 일부로서 어찌 보면 가상 세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런 이론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거든요. 양자역학 쪽으로도 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런 우주론이 투영되면서 공포물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존재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존재란 뭐냐 이렇게 가요.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컴퓨터 가상현실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우주를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기다가 뭔가 존재를 하나 떨어뜨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어떤 생명 발전에 비슷한 그런 걸 거치더라. 과정을 거쳐서 인간 문명 비슷한 게 나오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속도도 똑같이 흘러가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계도 누군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가상우주가 아닐까? 뭐 이런 대사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 영화에? 아니 그게 소설. 다른 소설? 아니요 링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요. 링을 봤네? 네. 링 보셨구나. 은근히 그런 무서운 걸 좋아하는.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13살 때부터 봤던 거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제 소설이 메가히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메가히트를 하면서 영화화가 됐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화화가 됐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은경 씨가 주연을 해가지고 영화화가 됐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전염병의 전파 경로, 뭐 침, 그러니까 타액이나 접촉이나 뭐 이런 거, 피, 뭐 또는 좀비 같은 경우는 깨물어서 뭐 이런 뭔가 전파 경로가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공기 전염되는 그런 그렇죠. 전염병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넘어서서 시각적으로 보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병이 이제 접촉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종이나 뭐 이렇게 뭘 만지기만 해도 이게 되는 걸 보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감각 5개의 감각 안이비설신 맞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관의 외부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걸로 적용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늘 이제 좀비 특집할 때 다뤘던 생존의 비밀에서 실제 질병 대란은 사실 신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신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그 전염병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균만 있는 게 아니고 균과 이 물질 세계와 하나 돼서 있는 그렇죠. 신이 이제 작용을 한다. 신의 의지로. 그런데 그 신은 이제 우주의 어떤 섭리로서 때의 시명을 맡아서 이렇게 오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전염병의 영향 그리고 뭐 대세를 돌리고 뭐 인류 역사가 확 바뀔 때는 항상 전염병이 퍼져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네. 전쟁이 멈추게 될 때도 전염병 때문에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아마 메시지로 작용이 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링 바이러스가 발생되게 된 배경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야마무라 사다코라는 이제 그 여성이 신체적으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걸 가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친구의 청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미생물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이게 중요한 코드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병원에 있던 의사의 몸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1977년에 보면은 10월 6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제 결국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퇴치한 전염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입장이 이 사다코 입장하고도 너무나도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다코가 그걸 보고 너도 나하고 같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한 몸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의사는 천연두가 다 이렇게 완치가 된 상태였는데 그 의사를 이용해서 자기 몸에 천연두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말 그대로 자기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비디오에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링 바이러스가 탄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를 이제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일본 문화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일본 문화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든 뭐 어떤 그 컨텐츠가 되든 그런 어떤 신도 문화랑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든 뭐 혹은 뭐 부적을 그리는 게 되든 아니면 뭐 굿즈를 만드는 게 되든. 근데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인간의 원한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일본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현대화가 되고 20세기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경제대국이 됐지만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항상 뭔가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이 애니메이션 소설에서 다 드러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원한을 가진 사람도 신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사를 모시는 데도 많아요. 그 복수신, 원령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잘 모셔요. 엄청 잘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초능력들이 사람들한테 발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럼 이게 만약에 전달이 되기 위해서 물질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달이 되기 위한 거는 전염병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반적인 개체에서 이제 일반적인 개체가 아니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천연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전파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진짜 생각을 보면은 놀랍죠. 놀라워요 진짜. 링 바이러스는 천연두가 퍼졌다는 거예요. 천연두 신과 천연두 바이러스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한 거예요. 천연두가 의도하는 거는 인간 세상을 천연두로다가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뭐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 거고. 근데 이 사다코도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뜻이 맞지 않냐? 그러면 이제 이 초능력으로 천연두 바이러스의 형태처럼 돼서 그 바이러스의 특징대로 미디어 바이러스가 되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 천연두라고 보시죠. 그렇지. 미디어 천연두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천연두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뭐 5,000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 한 6,000년 전 이게 이제 인간이 이제 가축을 기르고 원래 이제 가축에서 오는 병이 이제 많잖아요. 천연두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고 뭐 거주 생활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환국 배달을 통해서 실제 인류 역사 시작될 때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은데 시두는 이제 원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염병이다. 이게 생존의 비밀 책에 이제 자세히 나오고요. 그 기원전 이제 1157년 이집트 람세스 5세 미이라에서도 시두의 이제 흔적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흔적으로 왜냐면 미이라로 남아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기원전 1112년에 시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천연두가 발생할 때는 왕조의 그냥 대변역을 가져오고 역사를 바꿔버리는데 그 시두는 바이올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16세기의 시두는 스몰팍스라고 불렸는데 이는 15세기 후반 유럽을 강타한 그레이트 팍스와 매독
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병이지만 이면에는 시두를 다스리는 신명, 곧 시두 손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신이라고 해서 여신으로 해서 인도에서도 이제 여신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신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증상으로는 기침이나 콧물 바이러스로 전파되고 바이러스가 임파선에 침투해서 혈액을 따라서 내부 장기로 이동한다. 무섭죠. 이제. 잠복기는 8일에서 14일, 평균 12일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감기로 처음에 생각하겠지. 그러다가 심한 피로와 고열, 두통과 오한, 구토, 격렬이 일어나고 얼굴과 팔에 납작하고 붉은 종기가 나면서 온몸에 퍼지고 심지어 이제 몸 안에도 퍼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폐에 피가 고여 죽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체액에 자기가 익사되는 형태로 죽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행히 회복되는 경우라도 피부에 농포가 가라앉으면서 딱지가 형성되고 딱지가 떨어지면 곰보 흔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꼼보 이렇게 얽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어른들 중에 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병이죠. 그 생존의 비밀에서는 시두는 마마, 두창, 천연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사람 몸에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병이다. 물기운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천재 수기가 다 말라서 지금 이제 우주의 여름철에 불기운의 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천재 수기를 돌려야 하리라 하면서 백두산에 가서 보시고 뭐 지축 세우는 공사도 이렇게 쭉 보시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도전 말씀에는 아예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두라는 건 시두 손님이라는 게 어떤 역할이냐면 임금님 행차할 때 앞에서 허이 물러거라 하면서 하는 이 뭐라고 하죠? 나팔수? 네.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왕이 오신다. 나는 그걸 이제 전해주는 역할이다. 이제 그래서 시두가 없다가라고 해서 실제 지금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가 퇴치됐다고 하는 게 1970년대 백신을 개발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없는 상태죠. 근데 앞으로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이 대발 시두만 해도 실제 어마어마한데 그 뒤에 병겁이 온다. 괴질병, 개벽기 오는 천지의 추살 기운으로 따라서 오는 가을 개벽에 이제 개벽 병겁이 이제 온다. 근데 그걸 날 줄 알아. 이런 말씀하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공포 소설로 알았다가 좀 지나니까 SF로 지금 얘기를 하네. 매트릭스인가? 매트릭스 영화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요? 예,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실제 천연두 바이러스에서 왔다. 갑자기 현실로 확 오지 않아요? 예, 북한에는 천연두 실제 생화학 무기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더 발전시켰다고 하고 이게 변이가 되게 심하다고 하니까 잡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 그래서 그리고 뭐 러시아에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연구용으로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 군인들은 백신을 다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항상 항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에서 20년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항체가 또 없어져요. 링이라고 하는 소설이 매트릭스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이제 링 1, 2가 영화가 된 반면에 링 3는 영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완전히 링 1, 2랑은 양상이 달라요. 링 3는 말 그대로 과학 영화로 거의 뭐 SF 영화예요. 그러니까 SF인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 세계에서 엄청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상 세계라는 걸 링에서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세계에 뭐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가상 세계에 있는 게 실제 세계로 나와버린 건가 이 병이? 그렇죠. 그 가상 세계라는 게 실제 세계의 이면에 다른 가상 세계 있다는 거잖아요. 소설 속에서는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를 만든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인공지능 비슷한 그런 세계. 아니 어떤 조건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지구와 같은 환경을 세팅해놓고 씨앗을 딱 던져줬는데 거기서부터 자체적으로 발생하게 된 세상이 쭉 펼쳐졌어요. 막 수십만 하나의 우주가 막 펌서 막 굴러가더니 어느 순간에 인간과 비슷한 그 존재가 나오더니 그들이 문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점점 지구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세상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도 지금 현실 세계와 똑같이 흘러가기에 이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링 내용이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상현실 속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였고 근데 실제 갑자기 그 컴퓨터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세상에 튀어나오면서 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제가 그게 3편 맞죠? 맞아요. 다 기억하시네요. 들으면서 기억나고 있어요. 같이 이게 뭔가 그때 공시들을 공유해 두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네오가 원래 가상 세계에서만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과 참 많이 비슷한데 이 도수를 쓰는. 네. 근데 현실 세계에서 갑자기 그들이 느껴져. 그러니까 막 센티널이 막 공격하러 오는데 도망 안 가거든요. 갑자기. 걔네들이 공격을 딱 오는데 손을 탁 내미는 순간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매트릭스 세계에서 통했던 그런 도술 같은 초능력이 거기서도 통해서 부셔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도 막 쓸 수 있게 되고 똑같은 애. 그러니까 이제 그 스즈키 코지는 게이오 대학 불문과 출신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은 특히 문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현상과 철학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는 도구로서 활용을 해요. 불문과 이야기를 드리는 말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용어는 시뮬라시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진짜 말 그대로 가상의 어떤 세계를 진짜 우리가 있는 현실처럼 네.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 네. 그런 걸 이제 시뮬라시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과학의 어떤 발전성을 봤을 때는 AI라든지 뭐 어떤 뭐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네. 실제로 그 어떤 세계를 복원하는 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DNA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복제라든지 인간의 뭐 장기부터 시작해서 그 존재까지도 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체로키 인디언들 예언 중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잘못 활용을 하게 됐을 때 큰 난리가 날 수 있다.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제 유전자 조작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루프라고 하는 가상 현실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게 되냐면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어떤 거였냐면 인간의 세계와 똑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생물학적인 것과 같이 연동시켜서 운영을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관찰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도전을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사다코라고 하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을 한 거예요. 버그를 발생하는데 이게 생물학적인 염기 소열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바이러스로 바뀐 거예요. 거의 뭐 암의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죽어나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카야마 류지이자 카오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카오루가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끝난다는 게 바로 링 3까지의 링 1, 2, 3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들이 매트리스가 만들어지기 수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특히 유럽에서는 와페니즈라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뭐 100% 거의 받았다고 봐야죠. 뭐 북두 신권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프랑스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카오루가 현실 세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카오루는 링 3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가상 세계에 있던 사람인데 이게 컴퓨터 세계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바깥 세계 사람이랑 소통을 해서 자기 유전자 정보로 태어나요. 세 사람이. 아, 그걸 유전자를 이쪽에서 조작해서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거 재밌네. 그 사람이 다 자라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원래 컴퓨터 속에서 왔구나. 사다코라는 존재가 있구나. 야, 재밌다. 내 고향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매트릭스의 네오하고 비슷한 거. 이거 매트릭스의 네오하고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스미스에 가까워요. 그렇죠. 스미스. 사실 그러니까 원래 네오와 스미스는 하나예요. 근데 네오가 스미스한테 복사된 거거든. 사실은 거기도 거기서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서 부시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에 특정 분이 복사돼서 스미스가 바이러스가 돼서 매트릭스의 모든 공간의 정신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네오처럼 한 명이 나오죠. 그렇죠. 나와서 매트릭스 밖에 인간계로 나와버려가지고 자기도 처음에 모르다가 내가 나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인간계 이제 뽑기 전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나온 거죠. 머리 뒤에 뽑기 전에. 그러면서 인간계에서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었고 이렇게 돼서 기계 문명과 인간 문명이 막 앙숙이고 막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스미스의 등장으로 평화를 안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끝장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합의를 하죠. 네오하고. 네, 그래갖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끝났죠. 스미스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 스미스를 질병이다 버그라고 표현을 해요. 네. 영화에서도.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마치 영화 13층하고 똑같다. 아니 그 모티브도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13층이 진짜 잘된 엄청난 영화거든요. 13층은 이제 진짜 충격적인 게 가상 세계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 그리고 거기서 가상 세계에서 인간계 진짜 현실 세계 마지막 한 단계 올라갔는데 거기도 가상이야. 또 나오는데 가상 세계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진짜 현실 세계로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런 게 정말 놀라운 얘기였는데 이런 게 지금 현대의 인간 문화 속에 인문화 코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소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네. 뭐 서양에서 이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쪽 네. 밝혀가지고 이제 병이 전파되는 경로를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근데 동양에서도 그런 어떤 개념이 나오기 전에 어떤 병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기운, 병의 기운이 어. 이렇게 침범을 한다. 이게 사기가 네, 침범한다 해가지고 네. 요즘은 면역력을 얘기하죠. 면역력이 네, 약했을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병기가 침범한다. 침범한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네. 바이러스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기에 내가 이제 아픈 사람 같이 있으면 내가 네. 이제 병을 옮게 되고 네. 어떤 기운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벽사의 의미라는 것도 사실 있죠. 우리가 어떤 집을 새로 이사 간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정화 의식 같은 거를 하는 게 벽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붉은색 팥떡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그쵸, 하는 것들. 이게 사실은 같은 그런 의미들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현대적인 어떤 그런 네네. 이름을 썼지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병기가 이렇게 어떤 전파되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 같으면은 남이 네. 쓰던 물건 우리가 안 쓰고 그리고 아.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 그런 거 이제 안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 문화가 사실 그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 어떤 그런 채취 이런 것이 어떤 신화 돼가지고 거기에 묻어 있고 그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기계에 의해서 네. 그걸 전염되고 이런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꼭 없다. 그러니까 어떤 비디오를 통한 바이러스라는 어떤 그런 현대적인 언어를 썼지만은 네. 어떤 기운의 어떤 전파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도 예를 들어 미디어에 의해서 병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도한 폭력 게임을 해갖고 막 총 쏘는 게임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해갖고 총으로 그냥 갈겨버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실제 뭐 폭력 게임을 해가지고 뭐 칼로 이렇게 사람 베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 전에 이제 미국 드라마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렇게 고대 신들 뭐 여러 가지 이집트의 신들 무슨 신들이 쭉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네. 신들이 죽어가고 근데 새로운 신들이 막 등장해서 힘을 얻는다. 그게 뭐냐? 유튜브나 무슨 신.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신들이 막 생겨나갖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그 기운을 먹고 살아서 신들이 이제 강해졌다. 그래서 고대 신과 그런 미디어 신들의 대결에서 막 싸우는 그런 드라마도 이제 미국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런 병이 왜 없겠는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광고에 특정한 장면을 갖다 30프레임에서 1초에 30프레임에서 한 장면만 네. 넣고 이렇게 지나가도 괜히 그 제품이 좋아 보이는 이런 네. 어떤 뇌과학적인 그런 걸 이제 막 활용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일종처럼 돼서 물론 좋은 정서나 그런 좋은 영상들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네. 좋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의 저희들이 다뤘던 생존의 비밀에서 얘기했던 밈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의 형태로 그 물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가 있고 네. 거기에 그걸 이제 주재하는 신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이 이제 그걸 이제 실제 발휘하려면 기가 이 병기의 형태로도 이렇게 그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미디어 전염병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네. 빛과 소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총체가 사실은 미디어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한 병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병기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저희가 뭐 킬리안 사진기라든지 혹은 또 뭐 오라우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뭐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는 또 시대가 됐는데 그것도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가 전달된다, 어떤 음파가 전달된다든지 네. 이런 것도 결국에는 모두 다 에너지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미디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디어라고 하는 건 100% 그걸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 구조라든지 네. 그 의도를 통해서 도달하고 하자는 결론을 그것도 일종의 염려이네. 네, 그것도 염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소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일본 에스퍼 작가라든지 혹은 작가들이 샤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찾으면서 어떤 이 세계에 대한 비밀과 또 혹은 진실과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자기들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그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께
코지라는 사람은 자기는 SF 작가인데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도 문명의 어떤 진실도 알고 싶고 그러면 또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자연주의자거든요. 또 보면 이렇게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자연을 아껴야 되고 또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사람들 같이 어울려도 실제로 이 사람이 또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낙원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몽골리안 인종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게 됐는가 그거를 써서 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제가 만약에 작가가 돼가지고 일본에 간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 일단 하여튼 뭐 세균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를 잠깐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미시하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찍거나 박테리아를 찍어보면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정말 확대해서 들어가면 놀라운 걸 보게 되거든요. 고화질, 고해상도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생김새가 삐죽삐죽해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인격체인 듯한 모습을 띠고요. 그리고 방패하고 창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박테리아를 보면 마치 달에 착륙했던 달 착륙선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밑에 달 착륙선처럼 다리가 내려오고 실제 거기에 이렇게 드릴처럼 뚫는 게 있고 달 착륙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 착륙선을 갖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흐려놓으면은 이거 바이러스 사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실제 전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세계에서도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신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신장이라는 건 신인데 장수로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형태,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우리가 뭐 실제 전쟁할 때면 이렇게 투구 같은 걸 쓰잖아요. 그쵸, 실제 투구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 세계에선 그런 전쟁과 그렇게 되고 있다. 뭐 백혈구가 이제 그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암을 이겨낸다 전쟁에서 이기는 상상을 한다 하면 실제 암을 낳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주제 신이 내 몸의 주제 신이 돼서 백혈구나 이런 것들에게 이제 영향을 줘서 사기를 불어넣고 뭐 이렇게는 전쟁을 하는 사령관이 돼서 뭐 이런 걸로 보면 실제로 그 세계도 충분히 이런 신의 세계로서 이제 이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구라는 그 어머니 지구가 인간을 길러내서 문명을 허락해 줬는데 이게 이제 심하거든 좀. 자연을 파괴하려는 기세로 이렇게 막 갖고 뭐 진짜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뭐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이제 돼서 그런 데 대한 반작용으로 지구의 메시지가 전염병의 형태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재앙의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숙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가이아 이론 같은 문제도 여기 이제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공감을 하고요. 예, 이 어떻게 보면 참 링 바이러스가 지금도 매니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화두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지금에도 던지는 화두들이 있고 특히 이제 가이아 이론에 대해서 뭐 제임스 로브록이 이제 제창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환경의 역습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마크 전 몰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써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이제 정말 이 전염성이 강한 병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가. 뭐 그 배경 자체가 어떤 교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한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상종자 말씀 오행정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펼쳐서 이제 천지의 뜻에 부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문명의 삼각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게 되면 그게 플러스 에너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에너지가 되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엔 남아가지고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다 붙어서 돌연변이, 그러니까 뮤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까 이제 그 사다코가 염사를 했거든요. 염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물질화시키는 기를 움직여서 물질화시키는 건데 이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어떤 그것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원한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억압을 받게 되면, 그 좋게 되면 어떤 선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두 가지가 이제 다 가능한 거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나의 마음에서 사실은 이게 모든 물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과학을 한다든가, 바이러스를 만든다든가, 과학적으로. 이런 것도 하지만은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정신이 강해지면은 이 몸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도의 경기거든요. 근데 이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해지면은 그 이제 인간의 마음에 너무 그 영향을 크게 미쳐서 실제 물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까 얘기한 그런 염사가 아니라 이 염사가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난 그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바이러스. 근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살기를 보내면은 그 사람이 그 살기 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상제 말씀도 그 말씀이 있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덕이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나한테 미쳐 나한테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어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구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상제님 말씀에 제가 이제 가장 좀 깊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압사신과 질사신의 영혼이 폭약에 묻혀 돼가지고 이 전쟁 일으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상제님 말씀에 이제 전쟁이라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이면으로 보면은 인간들의 원한이 바이러스라는 형태에 붙어서 전염병 일으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거를 좀 해석을 더 넓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병의 형태로 되는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한이 뭐 예전에 뭐 역사 속에 뭐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원한 저 죽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죽게 한 사람의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얼굴에 침을 팍 세조인가? 침을 탁 뱉었는데 현동하고 권씨. 그래갖고 얼굴에 거기 막 뭐가 일어나가지고 막 병이 막 커지고 막 이런 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한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그 집안을 마저 멸종을 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엄청난 강한 저주가 되면 그 집안에 이제 유전병으로 내려가게 되는 진짜 이제 대대로 계속 그 같은 병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 링 바이러스가 이제 원한이 낙인이 된다. 그러니까 원한이 낙인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제가 이제 과가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저기는 나오는 영화에서도 퍼시픽 림이라고 하세요. 퍼시픽 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게 이제 원이 나오고 원은 큰 걸 투자 안 하고 유명한 배우도 안 썼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근데 2가 나오는데 지금 곧 개봉인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이 엄청나더라고요. 굉장하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세계에 사는 괴물 세계에 사는 그쪽에서 이쪽 세계로다가 막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 건물보다 훨씬 높은 고질라 수준의 괴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대항하려고 완전히 메카닉 거대 로봇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쪽은 생물의 진화의 괴물 끝. 그리고 이쪽은 메카닉 기술의 끝.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구도가. 저는 이게 정말 이거는 문명과 자연 생물계의 대결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누가 이기냐? 뭐 메카닉이 이기는 것처럼 돼 있지만요. 절대 생물계는 완전히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실제 병에 대해서 사람이 대처하는 것도 감기에가 대한 것도 아직도 약이 제대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병의 돌연변이 속도는 의학의 발전 속도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2가 이번에 개봉하는데 포스터 그 광고 문구가 그들이 진화했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진화해서 나와서 그 1탄에 나왔던 메카닉 로봇으로는 못 이기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쪽도 이제 개발을 해갖고 기술을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대결하는데 진짜 막 엄청난 대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많은 게 느껴져요. 한쪽은 저그, 한쪽은 테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저그에 이렇게 그 생물이지만 그 발전 속도 진화의 바이러스에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게 메카닉이 아무리 발전해도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앙숙이잖아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안에서도. 근데 이런 게 실제 우리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도 이 전염병의 형태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다. 사람은 뭘 정복했느니 뭘 질병을 정복했느니 이게 교만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복을 언제 했는데 잠시 쉬고 있을 뿐. 이제 예전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죠. 강력한 항생제를 쓰고 일시적으로 끄고 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두로 이제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시두라는 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국에서 풍토병으로 남아있었다. 이 생존의 비밀 책에 여러분들 생존의 비밀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적인 시두 박멸 운동을 시작했던 1967년 당시에는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했다. 우와, 엄청나네. 그런데 앞으로 상제님께서 시두가 없다가라는 상제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그런데요.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일본도 이때까지 아직 시두 바이러스 그 환자가 죽은 사람이 있었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것도 배경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네, 요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저는 이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진 적이 없거든, 이건.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3년 11월 제1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이 탄저병 이런 균 가지고 막 보내고 막 생화학 실험도 한다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북한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시두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졌다 지금.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대발한다. 대발은요 그냥 발이 아니에요. 대발. 뭐 대폭발을 생각하시면 대폭발. 네.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하시는 게 상제님 말씀을 보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천지 병난을 해서 이제 개벽을 몰고 오는 전령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시두가 크게 일어난 것은 가을 개벽의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계경보다. 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비하고 대피하라 뭐 이런 걸 우리가 불났을 때 이렇게 알리잖아요.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세의 역사를 알리는 이제 시작을 알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질병대란 이제 신이 일으킨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추직이 시냐 저희 팟캐스트 많이 얘기했죠. 가을에 앞으로 오는 세상은 가을 세상인데 우주의 가을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이제 기는 추직 기는 시냐다. 가을의 기는 신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실제 지금까지 세상을 이제 상극 세상 원한이 맺힐 수밖에 없던 인간과 신명이 공통적으로 자라나오면서 문명이 성숙을 아직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극의 요소를 극복해야 되는 때라서 신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가 성숙이다. 통일이고 성숙인데 그러려면 이런 그 추직이 신야의 이제 가을 개벽의 질병대란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게 이게 정리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오늘 결론으로 저는 나름대로 준비해 본 게 있어요. 생존의 비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그 시두가 알리는 이 괴질 대란이 3년이 오게 되는데 이 의미를 지금 정리해 본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4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첫째, 병난은 상씨름의 대파국을 끝막고 세계가 핵전쟁으로 괴멸되는 것을 막아낸다. 그러니까 이 병은 세계를 파국으로 하는 멸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핵전쟁으로 해서 인류가 다 끝장날 것을 병을 막는 군사병자죠. 둘째, 이 병난은 지구촌 온 인류가 한마음에 가을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다 포기하는 거야.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모두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질시, 반목, 질투 이런 걸 다 넘어서게 되는 진짜 성숙한 가을 인간으로 이제 태어난 계기가 된다. 이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 소통과 개방. 모든 벽을 허문다. 장벽을 허문다. 이런 게 나오고 셋째, 병난은 인류 역사가 후천 가을의 성숙한 문화로 도약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선천의 문화가 병난으로 붕괴해버리고 인간이 영성을 성숙시키는 새문명이 태도한다. 여기서 이제 태울주 수행 문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인간이 실제 인간 개벽, 이 병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울주를 읽을 수밖에 없는 훔치 태울천사원군 훔니치아 노래 훔니암미사파 이 태울주를 통해서만 태울주가 약이라고 하셨고 이 시두를 실제 이제 천년도가 번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태울주를 통해서 이게 막 얽었던 것도 우수수 떨어지면서 병이 낫는 걸 자기 자식도 낫게 하는 그걸 증언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병난은 지구촌 전 인류의 시종자를 공정하게 추려내는 그러니까 사가 없는 거, 삿된 게 없는 거예요. 누구는 개인적으로 봐주고 나랑 친척이니까 해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출현에는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손길로 작용한다. 상제님은 그래서 병으로 사람을 속가야 사가 없다. 사적인 게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제 4가지 측면으로 이 병난의 의미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오늘 링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뭐 마무리 말씀으로.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전에 뭐 가이아 이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컨텐츠 경향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렇게 오늘 같이 팟캐스트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다코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는 이제 초능력자죠. 초능력자고 당시 20세기의 개화 대상에서는 바케모노 괴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다코라는 존재는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신성이에요. 보통 자웅동체로 하고 그렇죠. 신으로 보통 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가 문명 세계에 들어가서 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괴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신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의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현대 문명과 만나가지고 그런 바이러스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상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문명 사회에다가 이제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계속 피폐하고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병 들어가게 만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원래 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런 능력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다코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드러난 거고.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인간한테 분노를 전달한 것이 바로 링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게 팬데믹의 상황들이 그냥 어떤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임계치를 넘어서서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원시의 신성, 그러니까 원시 반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우리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전 이렇게 오늘의 어떤 팟캐스트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형필님을 잘 초대한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도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천의 어떤 천재 질서의 한계라고 할까요? 천재 질서가 설정되어 있는 상극이라는 그 속에서 인류가 원한을 맺고 살아왔고 안온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원한 맺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다 하실 정도로 그런 원한에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는데 이것이 폭발하면 천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게 사실은 이 지구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구 해체되는 건데 그런 정도의 큰 원한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 뭐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진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인류의 원한에서 그게 한 사람의 원한도 굉장히 큰데 인류가 동시에 그런 생각과 어둠으로 뭉쳐 있으면 얼마나 그 원한이 크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병으로서 그 서로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오게 되는 그런 세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팟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거리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덕 선생님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는 아니고 근데 뭐 이건 효필님이 주라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저는 닉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뭐 그냥 그 테이프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한 번씩 나오면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싫어해서 그냥 그런 영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되게 쇼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팟캐스트를 하면서도 영화를 저렇게도 보는구나. 내가 몰랐던 게 많다 생각 많이 하면서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났던 게 아까 했던 원한 문제라든가 그 가상세계를 사실 이제 저승세계 요리 말하는 신명세계로 보면은 그게 좀 매체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사다코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해결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소멸시켜버린 거잖아요. 그 소멸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님께서도 사람이 맺은 이제 원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지를 뒤흔드는 걸로 계속 남아있다. 풀어줘야만이 그것이 없어진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뭐 상님 천정무사로만 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해원 그래서 지금은 해원의 도로서 상님께서 들고 나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천지용사 100년 천지용사를 통해서 선천의 모든 원한 맺힌 신명과 인간을 해원시켜서 이 후천을 건설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는 사실 얘기를 못했어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얘기를 못한 거죠. 이 해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해원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후천을 건설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주 좋은 작품이다.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덕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그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저는 그 신도세계의 신명들의 원한에서 나온 게 인간계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죽어간 예를 들어 낙태아들만 해도 1년에 5천만 명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2년이면 1억이거든요. 그럼 인간 세계에서 지금까지 100년 역사를 통해서 숫자를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명 세계에서 이들이 뭘 하고 있겠냐. 이런 어린 아기들이 다 부시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질병의 형태든 전쟁의 형태든 티 나오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이 생존의 비밀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든 천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지가 병들어 있다. 누구도 선언하지 못한 이건 진짜 혁명적인 이제 선언이죠. 병든 천지에 천지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신다. 이게 이제 3장 챕터인가 그래요. 이 생존의 비밀 3장 챕터인가 그런데 한 분이 오신다.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인간이고 신명이고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문장으로 하나를 좀 생존의 비밀 책에 또 읽어드리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병난은 선천의 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이 기운이 동시에 상생의 새 우주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 상극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훌천 성경에 뿌릴 각국의 인종씨를 추리는 통과 의례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듯말듯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가 봄, 여름, 철 동안 길러와서 수많은 인간들이 자라왔는데 네. 이게 다 살려내지 못하고 열매종자로서 열매는 사실은 열린다고 다 열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바람 불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 소수가 되게 되는데 그런 소수로서 인간 그 세상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선천 문명을 좀 많은 사람을 되도록 가급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좀 구합니다. 천지가 지금 그런 사람을 구하는 천지 수색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링을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또 가게 되네요. 그 아까 이제 그 링 3 카오루의 이미지하고 이제 네오 이미지하고 이제 흡사하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카오루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거기에 가자면 사다코를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냥 이제 살아도 상관없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 세계와 행동한다. 내 세계가 공존하게 실제로 근데 그 링스에서 카오루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밖에 레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죽어요? 들어가서 죽어요.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죽고 다시 그 세계가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이제 평화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세주네. 구세주죠. 네. 실질적으로 유지이자 카오루가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 세계.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질자판기가 이제 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링 예, 공포영화로만 알았던 이 링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런 심오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링? 동그라미? 뭔가 이렇게 돈? 좀 갑자기 격을 떨어뜨리는데 마치 이제 반지의 제왕의 반지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링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질자판기 링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